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이 밝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을 갖는 것이죠. 올해 좋은 일들 많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11년 주식시장은 되돌아보면 연초에는 기대감이 많았지만 역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기억을 좀 되돌려 볼까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의 대지진이 있었고요. 유럽 국가 부채 위기는 연중 내내 또 2011년 증시를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연말에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까지 들렸죠. 어지러운 증시였었는데요. 2012년에는 좀 나아지겠죠. 어떤 뉴스들이 있을지 저희가 오늘 특집으로 2012년 한국 증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미리 좀 뉴스들을 생각해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분 두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님, 그리고 용환석 페트라 투자자문 대표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부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늘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2011년 참 드라마틱했었죠. 오성진 센터장님. 지난해 잠깐 좀 평가를 해볼까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참 애간장을 녹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저도 증시에 들어와서 한 23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네. 참 어려웠던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펀더멘탈 요인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였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메나 사태라든가 또 남유럽 재정위기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북 문제라든가 뭐 터질 수 있는 모든 이슈들은 다 터졌고요. 그러한 문제들의 핵심이 또 정치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사실 경제 전문가로서 이 정치적인 그러한 이슈를 따라가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상당히 심했고요. 네. 특히 공부도 안 해봤던 이제 유럽 문제까지 공부하면서 상당히 좀 공부를 많이 했던 한 해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공부는 안 했다 그러시면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 사례들은 많이 공부를 한 해였었고요. 투자자들의 그 애간장을 끓게 하는 한 해였다. 그 단어가 탁 와닿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었고요. 용환석 대표님은 지난해를 좀 돌아보시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 8월 이후로 급격하게 하락한 증시가 그 이후 다소 회복을 됐지만 이제 계속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어려웠던 거는 지수의 하락률보다 실제 체감 하락률이 훨씬 컸던 거고요. 특히 많은 투자가분들은 그 이상으로 많은 손실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지난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다른 점은 그때는 위기가 왔는데 이번에는 위기가 오지 않은 위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특히 어려운 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11년 한 해 주식시장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실 뉴스라는 것은 용 대표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원래는 뉴스가 터지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악재다, 호재다, 좋은 뉴스다, 나쁜 일이 있겠구나.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2012년 뉴스를 좀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좋은 뉴스들이 있을지 좋은 얘기가 좀 많아야 될 텐데요. 먼저 이런 뉴스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2012년에 예상되는 좋은 뉴스들을 먼저 뽑아봤습니다. 김나리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두 분이 꼽은 2012년 한국 증시 좋은 뉴스 탑3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오성진 센터장님, 미국 경제 자성 회복을 꼽았고요. 용환석 대표는 삼성전자 등 대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3위로 뽑았습니다. 계속해서 2위 알아보겠습니다. 오성진 센터장은 매력적인 한국 채권 시장을 꼽았고요. 용환석 대표는 주요국 선거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를 2위로 꼽았습니다. 네, 2012년 한국 증시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뉴스들을 먼저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신 두 분께 미리 어떤 뉴스가 영향을 미칠까요? 자료를 받아서 3위와 2위 뉴스들을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오성진 센터장님은 좋은 뉴스 3위로 미국 경제 자생력 회복을 꼽으셨네요. 예. 삼고초려라고 이제 이렇게 미국 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네. 2009년, 2010년, 11년 상당히 이제 자생적 회복을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역시 번번이 더블딥에 대한 그 주제들이 결국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2012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이 된다고 하면 미국의 자생적 회복이 결국 글로벌 증시의 상향을 끌고 갈 수 있는 핵심 동력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기업들의 자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고 그것이 고용으로만 연결된다고 하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투자에 의한 경제 성장과 함께 고용이 늘려놓은 소비에 의한 성장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핵심 동력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12년에 기대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라고 하면 미국 경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용환석 대표님은 2012년에 기대하는 좋은 뉴스 3위로 국내 이 대기업들 현대차, 삼성전자의 글로벌 업체가 되지 않습니까? 경쟁력 강화를 꼽아주셨네요. 예, 그 글로벌 위기가 올 때마다 한 가지 아이러니는 그 위기가 오면 원화가 약세가 되고 또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많은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그 중국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보고 네. 중국 경제랑 관련성이 많은 나라 통화들 그 호주 달러나 브라질 통화라든지 한국 원화의 매도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원화 강세가 이어지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제품의 경쟁력 강화인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에 그 글로벌 경제 침체랑 관련성이 보다 좀 적은 스마트폰 부분에서 경쟁력이 급격하게 강화가 됐고요. 현대차의 경우도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글로벌 경제에 그대로 따라간 반면에 네. 요즘에는 경제 수요가 좀 줄어들더라도 그 중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좋은 뉴스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성진 센터장님은 2위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뭐 전반적으로는 저금리지만 여타국에 비해서 우리가 금리가 아직 높지요. 그래서 한국 채권 시장이 좀 매력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신데요. 그거는 네. 증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결국은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증시로 올 거냐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국 증시로 직접적으로 오기보다는 한국 채권 시장으로 먼저 자금이 물밀듯이 밀려온 다음에 그것이 흘러 넘쳐서 주식시장으로 올 거다라는 이제 그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2년 증시를 상저하고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고요. 상반기 여러 가지 나중에 다룰 수 있는 그런 나쁜 뉴스들이 결국 터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은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채권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데요. 극단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 일본 채권들을 이제 선호하게 될 텐데요. 어느 정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풀리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봤을 경우에 한국 국채 시장이 될 거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기업들에 대한 채권 시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그 시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의 매력도 불안해지면 한국이 이제 항상 보면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금리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돈이 흘러 넘쳐서 이제 하반기에 주식 시장으로도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선거가 많은 해입니다. 우리가 4월에 올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대선이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뭐 러시아, 프랑스 대부분 이제 선거들이 있는 해입니다. 용환석 대표님은 주요국의 선거로 인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좀 볼 수 있다고 보신 건데요. 일단 선거가 있는 해에는 주식시장이 그럼 좋습니까?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특히 더 그런데 네. 이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효과보다도 단기적인 효과가 더 큰 정책이라 그러한 정책을 쓸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는 정권의 이양이긴 하지만 중국이나 이런 그 유럽에서도 사실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를 연기하는 이러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한 해만 보면은 이러한 점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용환석 대표님은 올해 있는 각종 선거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셨습니다. 사실 새롭게 정권을 잡는 분들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가 기회죠. 그래야 뭔가 좀 좋은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시점에서요, 기대가 됩니다. 예, 2012년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좋은 뉴스들을 미리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고요. 자, 호재성 뉴스 두 분께서 가장 그 영향력 높게 1위로 꼽아주신 뉴스는 뭘까요? 먼저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나리 캐스터. 네, 두 분은 2012년 한국 증시 좋은 뉴스 1위를 어떻게 봤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성진 센터장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투자 쏠림을 1위로 꼽았습니다. 반면 용환석 대표는 저평가된 한국 증시 매력을 1위로 꼽았습니다. 네, 올해 증시에서 우리가 가장 좀 기대해 볼 만한 굿뉴스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오성진 센터장님은 이제 그동안 사실 좀 불안하면 안전자산으로 돈들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네. 채권이나 주식으로 올 수 있다. 네. 예, 근거는요? 일단 지금 현재 이제 2010년의 기대를 보면 이제 경제 자체는 상당히 좀 약간 한 단계 좀 나쁠 거다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유럽 경기가 살아낼 일 만무하고요. 네. 그다음 미국 경제는 제가 굿뉴스로 뽑았던 것처럼 자생적 회복을 해가겠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도 역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또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기대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돈들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사실은 이제 안전자산을 향해서 찾아갔는데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 금리가 낮다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할 것이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계속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각국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풀리는 돈은 이제는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험이 감소되는 시점, 그것이 이제 상반기로 보는 그 시각들도 있고요. 아니면 하반기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유동성이 어디로 움직일 거냐라는 것이고요. 그 유동성 장세의 힘은 상당히 모두 비관론에 빠져서 있는 상황에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좀 예상을 뛰어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높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과 11년에 금리 상승이었는데요. 이제 하락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돈이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풀린 돈들이 제가 보기에는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2011년 어느 시점인가 방향을 찾을 것이다. 그게 언제라고 보냐면 저는 하반기에 좀 중점을 두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돈이 움직인다고 보면 안 좋은 상황에서 돈이 풀려서 투자자산 또 위험자산으로 쏠리게 되면 그것이 증시의 모멘텀이 될 거다.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사실은 이제 실적에 근거한 상승장은 이제 이성적인 장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유동성에 의한 돈의 힘으로 밀어올리는 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감성적인 장인데 그 힘이 더 센 거죠. 보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유동성들. 또 물가가 오르면요,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결국은 그걸 해치하기 위해서 돈들이 위험자산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용환석 대표님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최고의 매력이고 가장 굿뉴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저평가 매력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도 올해는 좀 주식을 살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보면은 전 세계 증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기간을 좀 늘려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만 보더라도 미국 시장은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유럽은 당연하고 중국이나 다른 브릭스 국가들의 주식시장도 큰 폭의 하락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중간 정도인데, 그래서 이러한 또 기간을 좀 더 길게 보면 더 차이가 나는데, 과거 10년을 보면 미국은 거의 뭐 제자리였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주식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즉 그 주식시장 전체의 가격의 정도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PE, PB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체질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더욱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평가 매력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그 주식을 많이 매입을 하고 우리 기관들도 계속 매입을 하면 이런 과정이 선순환이 돼서 결국에는 실물 경기 회복보다도 빠르게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향선에 있지 않으면 투자가들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올해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